아주 강한 차트의 모습이네요. 완전 정배열에 5일선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를 건드는 수급이 발동하면 상방을 또 뚫어낼 수도 있을 조금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몽망님 안녕하십니까. 뭐 보고 계세요? 우리 내일 강연회 하는 거 자료 언제 올 거 했는데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오늘 23일 금요일 장마감 시간이에요. 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 엄청나게 올랐죠. 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보죠. 다우존스 그대로 또 1%대 갭 상승하면서 나스닥 조정 조금 보이더니 2.96% 갭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4% 거의 5% 육박하는 상승. 니케이 예전에 니케이가 아니다. 완전 신고가. 중국 상해 부양책과 금리 인하의 콜라보. 우리나라 자 시가 플러스 0.63에 고가 1.15에 종가 0.13. 우리나라 뭐 오늘 머리 위에서 누가 내리 누르고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시장의 추이나 여러 가지가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막힌 날이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움직이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시장 자체의 힘은 그닥 없었습니다. 거래량도 빵빵 갭으로 뜨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 또 가정법 다시 쓰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한다고 하죠. 단기적으로 이게 올라왔던 거를 세론으로 때릴 것이다. 아니면 그 내용에 따라 정상 작동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근데 가정법이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시가총액 대형주 그 다음 시장으로는 코스피 이쪽 라인에서 반도체랑 자동차를 땡겨버리면 우리가 지금 어제 미국장이 올라와도 못 가는 이 지수를 한번 뚫어낼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래도 오늘 고가가 2694였으니까 2월과 3월 안에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길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은 개인이나 뭐 외인 크게 뭐 대금이 크게 터지는 날이 아니었어요. 특징점은 코스닥을 개인이 많이 받아냈고요. 그거 말고는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삼성전자 딱 잡아놓고 움직임이 없었어요. 거래소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요. 하이닉스는 시초가가 6%였어요. 엄청난 상승이에요. 그리고 그 전일인 어제 종가 5% 상승했으니까 이틀 만에 10%라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대단한 겁니다. 엔비디아 영향을 제대로 받았는데 종가는 3% 마감해가지고 상승폭의 반을 토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1, 2%대의 아주 작은 상승이나 하락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코스피 200 상위주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메리츠 금융지주. 원래 정배열이었나요? 예. 금융 섹터? 예. 메리츠 그룹이 그렇게 주주환원의 진심이라면서요? 예.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한 번도 추세를 깬 적이 없이 지금까지 지속 상승. 대단한 회사입니다. 오랜만에 움직이는 덴티움 8% 정도 단기 평선이 조금 밀어 올려주고 있네요. 세아베스틸, 그 다음 홀딩스, 원래 움직이던 전력의 현대일렉트릭, 금융섹터의 보험 등등이네요. 신재생 에너지의 매기가 진짜 세게 빠지고 있어요. 하나솔루션, CS윈드 방향성이 똑같죠. 그런 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거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갈 텐데 그동안의 시장 추이랑 시장에서 돈을 들고 나가는 그들의 생각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거에 따라서 중장기적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해도 내가 그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진입하거나 퇴장하거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분들 중에서 초장기로 이런 거 있어요. 언젠간 이런 시대가 오겠지 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중간중간에 등락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시간 개념이. 조선주 언젠가 슈퍼사이클 오겠지. 자율주행주 언젠가 슈퍼사이클 오겠지. 우주항공도 언젠가 오겠지. 문장만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간과하는 게 시간인 거예요. 시간. 그리고 시간 안에 특정한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니까 반응을 해줘야겠죠. 보유자분들은. 그 정도의 움직임이고요. 대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 많이 터진 거 알테오젠. 어제 특이점이 여기서 발생했죠. 여기가 12시경이에요. 어제. 알테오젠이 머크랑 계약이 변경되면서 재료가 딱 노출됐는데 시장에선 다 알고 있었으니까 세론이 아주 급박하게 크게 펼쳐지다가 그 변경된 조건에 관련된 해석이 들어가면서 신규 유입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결론은 어제도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했고 오늘은 갭 상승해서 버티는 형국으로
오늘 13만 1,200원 마감했는데요. 오늘자로 저 앞쪽에 고점을 벗겨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신고가 돌파 자리까지 나왔고 일봉으로 봐도 이 자리만 봐도 또 다른 전고점 돌파 자리. 그러니까 어제 대응했던 사람들이 좀 정상이죠. 어제 대응하고 오늘은 일단은 보유하고 넘어가야죠. 삼성전자 두 번째. 하이닉스도 6% 시작가에 시초가를 버티지 못하고 흐르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진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역사이클을 이해한 사람들은 지금 뭐 8만원 초반 생각하면은 100% 달성하는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8만원대에 시장 역배열에 중장기만 조금 붙어나가는 2022년 후반과 2023년 초반 자리. 여기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인식과 현재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평단에 딱 100%가 된 16만원대. 이렇게 사이클이 진행을 하는 거죠. 신규 상장주들, 그 다음 고형 같은 로봇 섹터들 움직임 벌써 여기서 신호를 다 주고 가서 추세 전환의 신호가 완성된 후에 강화되면서 정배열. 에이징랜드 우리가 어저께 탑30에서 정보 분석방에서 공부했던 종목이에요. 거기서 신고가를 돌파한다, 밴드를 설정해놨고 돌파했을 시에 내가 수동으로 손으로 사느냐, 자동을 걸어놓고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일 매매하셨던 분들은 어제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정부에 대한 이 의대 정원 충원과 정부의 정책과 왔다리 갔다리,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코스닥 신규 상장주, 현대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아까 초반에 말한 가장 좋은 그림, 정부의 정책이 일부 대형주의 작동을 딱 해주면서 지수단을 끌어올려서 2700을 빨리 뚫어내는 힘, 가장 좋은 소식들. 나쁜 소식은 그동안 올려놓은 거를 세론 작용해서 일부 하락하고 시간을 조금 넣어주는 거. 둘 중에 어떤 걸로 작동하는지 다음 주면 좀 알 수 있겠죠. 가온칩스, 역사적 신고가 간자리 지금에서야 이야기하지 말고 신규 상장부터 고점 처음 뚫는 요 자리, 조정 들어갔는데 지지하는 요 자리,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요 자리, 올라가는 요 자리, 올라가는 요 자리, 올라가는 요 자리. 신고가가 제대로 펼쳐졌을 때 강력한 기조가 펼쳐지고 탑30 테마주 공부, 업종 공부를 잘 해야 가온칩스를 필두로 한 디자인하우스 솔루션 관련주의 매기를 확대시켰고 그 안에서 금일 움직인 에이직 랜드나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같은 애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어야죠. 신성 데이터테크 크게 한번 거래 서투리면서 떨어지고 다음날 11%대 큰 상승을 했는데 어흥해서 못 이겼고 오늘 어제보다는 올라갔는데 고점 돌파 같은 패턴은 없으니까 아직은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확인해야 된다. CCS, 엔캠도 시장에서 2차전지 소재 중에 그나마 제일 세게 움직였던 전액 라인들 엔캠과 솔브레놀딩스, 덕산테코피아 이쪽 라인의 조정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아주 강한 차트의 모습이네요. 완전 정배열에 5일선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대형주를 건드는 수급이 발동하면 기아도 상방을 또 뚫어낼 수도 있을 조금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수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나 장비단의 탑 머티리얼 여기도 LFP 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급격하게 밀어 올려주고 있네요. LG화학, HLB 등등등. 자, 그 다음 상승률 탑30 시장. 신규 상장주 다보링크, 아센디오, 테라사이언스, 지오리 에너지. 공통점? 완전 저시총주. 또 공통점? 최대 주주 변경 자금 조달, 그때 당시 유행하는 신사업을 하려는 애들.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테마주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초전도체. 드라마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초전도체 사업한다 그러니까 상한가. 이건 의도된 상한가. 근데 올라갈 때 내가 이 단기 매매적 관점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꼬실 때도 이렇게 세게 꼬시지만 이 추세가 무너질 때도 세게 추세가 무너진다. 이거는 하실 분들만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알테오젠 어제 NCN과 자회사인 넥스트칩의 관계, 디자인하우스의 순환매 여러 가지가 많죠. 비만치료제 펩트론, 신약개발 섹터의 순환매 환경. 알테오젠이 조금 더 땡겨냈어요. 매드팩터도 땡겨냈고 오전만 하더라도 신약개발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신약개발주, 신규 상장주 해서 특정한 종목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진짜 많이 올랐네 했는데 어제 역사적 고점을 또 돌파해서 또 가는 에브리본. 어제 13%, 오늘 15%, 어제 10%라고 치고 이틀 동안 25%의 상승률. 매매 시장에서는 상승과 대금과 신고의 조합이 이런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AD 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쪽 라인의 비대면 의료. 아이즈비전 시가총액 굉장히 조그만 주식인데 갑자기 13%?
APR인가요? 화장품 관련주 조단이 상장하죠? 그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내가 지분 갖고 있으니까 뜰 거야 해서 상장하기 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쳐야겠죠. 다음 그 정도 모습인 것 같아요. 주어리츠, 독산테코피아, 덴티움 그 정도의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데이터만 보자면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쉽다. 그런데 변동성에 대한 퍼센트가 아쉬웠지 방향성은 여전하다. 방향성 깨지지 않고 이 움직임대로 가주면은 거기다가 모멘텀 같은 것들이 만약에 붙어주면은 지수단 2700은 이미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세적인 관점을 아직은 유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방향은 똑같다. 그리고 내일 강연회를 하는데 내일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조금 두루뭉실했던 기준이랑 그 다음에 조금 복잡했던 도구, 내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뭘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심리가 너무 매매에 작동을 많이 했으면 어떻게 그 심리를 배제시켜버릴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이런 거 차츰차츰 3시간 동안 공부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노래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빠른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